여러분 안녕하세요. GTQ 일러스트 1급 기능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펜 툴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펜 툴과 직접 선택 툴로 간단하게 곡선을 연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 펜 툴을 누르고 계시면 자, 옆에 마우스를 두면 이렇게 윈도우를 새로 하나 열 수가 있죠. 자, 이 펜 툴 옆에 보면 몇 가지가 더 나오게 되죠. 자,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펜 툴로 클릭해서 클릭하고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이 펜 툴로 도형을 그리실 때 우리는 컬러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 컬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부색이라고 그러죠. 자, fill이라고 부릅니다. fill. 요것은 스트로크, 선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색으로 이 안에 색을 넣고 선색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색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기본 컬러는 이렇게 내부색 화이트, 선색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선색이나 이런 걸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전체 선택 툴이나 또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내부색 부분, fill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뜨게 되겠죠. 이 컬러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컬러의 종류가 나오고요. 여기는 그 컬러의 원색 점점 밝아지고요. 어두워지고 두 가지가 섞여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 GTQ 시험은 항상 CMYK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집어넣으실 때도 RGB를 쓸 일은 이 GTQ 일러스트 시험에서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웹 컬러도 없어요. 무조건 CMYK 컬러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MYK 컬러는 인쇄용 컬러이기 때문에 RGB랑은 색깔 값이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컬러라도 이 RGB로 넣어버리면 틀리게 나오니까 반드시 명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선색은 여기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 하늘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색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도형을 그린 다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라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자, 여기 신버전들은 이 라운드 시키는 기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라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구버전들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핸들을 넣어서 라운드를 시킨다든지 곡선을 연출하게 돼요. 자, 그것은 여기 있는 add 앵커 포인트 툴이 되겠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하면 없는 핸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클릭을 해주면 핸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핸들을 추가하거나 핸들을 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핸들을 늘었을 때 이 핸들이 일렬 방향이기 때문에 직접 선택 툴로 핸들 방향을 바꾸더라도 양쪽이 직선을 항상 유지하게 되죠. 이때 자, 이 부분을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자, 핸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뾰족한 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핸들의 방향이 여기는 이쪽으로 와야 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곡선이 나오려면 핸들이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꺾이는 부분에는 반드시 핸들이 꺾여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이 핸들을 꺾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핸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부분이 꺾이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핸들을 꺾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한번 꺾이면 다시 원상복귀는 되지 않아요. 원상복귀를 시키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핸들을 없애거나 다시 생성하거나 또는 핸들을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꺾는 이 앵커 포인트 툴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죠. 이 두 개 툴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 툴, 펜 툴,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클릭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트의 기본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라운드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직접 선택 툴로 자, 요 점을 좀 움직이고요. 여기도 약간 위로 뺄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하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요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된 하트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오는 하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앵커 포인트 툴을 쓰시는 거죠.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그럼 일단 한쪽 부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 부분은 꺾어서 연출을 해주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식의 하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펜 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만 이 일러스트 GTQ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중에는 내가 완벽하게 다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펜 툴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면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 툴 연습은 꼭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형 있죠? 자, 이걸 누르고 있으면 옆에 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가서 하나를 꺼내 놓을게요. 자, 기본 도형들이 보시면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원, 다각형, 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사각형 누르시면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각형 도형도 어쨌든 여기 있는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똑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라운드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는 도화지에 있는 모든 얹혀진 물체는 무조건 이런 펜 툴 같은 이 벡터 방식으로 다 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얹혀 있으면 다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이 사각형에 점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펜 툴이 있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펜 툴 두 가지가 있네요. 플러스 펜 툴을 주시면 자, 마우스를 선에 가까이 갖다 놓고요. 선 위에다 얹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 중간에 점이 하나 생성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이 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금방 두 개가 움직였죠. 자, 내가 꼭 하나만 잡고 움직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얘하고 얘다. 그러면 두 개 선택이 애매하죠. 이럴 때는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지게 되겠죠. 뭐 세 개도 마찬가지고 네 개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얼마든지 다중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운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라운드 사각형은 클릭 드래그를 했을 때 코너 부분이 라운드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그려진 이 라운드를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이게 예전 버전은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바닥에다 클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클릭만 합니다. 이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러면 사이즈, 위드와 하이트, 넓이와 높이가 나오죠.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요걸 누르면 비율대로죠. 자, 예를 들어서 가로를 50, 세로를 50 줬어요. 그 다음 코너 레디우스를 25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된 사각형을 우리가 수치대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치대로 만들 때는 바닥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는 거는 무조건 라운드 값이 5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값을 10으로 바꾸거나 3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미 그려진 건 예전 버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클릭을 해서 값을 바꾸세요. 10, 오케이. 그 다음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 바뀌죠.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신버전을 쓰면 좋은 이유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9버전 CS4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한번 클릭해서 일단 값을 고쳐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다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0일 경우, 자, 체인을 거시면 요거를 80으로 바꾸면 비율대로 같이 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드래그해서, 자, 타원이나 세로 타원 그리는데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이렇게 그릴 때 기준이 어디가 되죠? 지금 그리는 걸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그리는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럼 기준점이 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사각형이 커지는 거죠. 또는 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형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자, 여기 정확한 이 위치에 중심점을 가진 원을 그리고 싶어요. 또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에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 그렇다고 눈대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리기가 힘들죠. 또는 이제 그려놓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리고 정확히 중심 위치를 잡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형 아무거나 마찬가지예요. 클릭하시고 내가 중심으로부터 커지고자 하는 원의 중심 부분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 하세요. 그럼 당연히 코너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중심으로부터 커지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리고 싶은 거죠. 이때는 Shift 키를 또 누르세요. 같이. 지금 그러면 Alt와 Shift가 동시에 눌려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정원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드래그한 상태에서 Alt 누르면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사각형, Shift 누르면 정사각형.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그리게 되는데, 자, 이 기능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각형 클릭 드래그죠. 자, 이거는 아예 중심으로부터 커지네요. 그죠? 자, 이때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에요. 나는 삼각형이나 팔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그때는 요걸 클릭하시고요. 다각형을 만드는 기능이 여기 안 나와요. 그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닥에다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폴리곤이라고 나오고 사이드하고 크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팔각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오케이. 그쵸? 그러면 레디우스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중심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꼭지점까지의 거리. 요게 바로 레디우스 값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거리는 다 동일하겠죠? 예, 요게 바로 레디우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각형도 정다각형을 그리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각형은 정다각형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중심으로부터 커지는 정다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다각형은 쉬프트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알트 키나 이런 거.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아까 이 원과 마찬가지예요. 다각형도 바닥에 클릭해서 면수를 일단 바꿔서 오케이 하나 하시고요.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면 해당 다각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 그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 이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딱 위치로 잡히게 되겠죠. 이렇게 삐뚤게가 아니고요. 쉬프트는 여기서는 정다각형이 아니고 이런 기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이 있네요. 별도 그려지죠. 자, 그 다음 별의 꼭지점 개수도 당연히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바닥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 다음에 레디우스 1, 2라고 나오죠. 이 레디우스 1, 2는 뭘까요? 안쪽의 레디우스 중심점으로부터 여기 이게 레디우스 한 부분이고요. 또 레디우스 한 부분은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의 별 말고요. 요런 식의 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만한 별도, 그죠? 요런 완만한 별은 이 레디우스 작은 거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요.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레디우스가 83, 41이잖아요. 자, 이거를 바꿔주세요. 70 정도 줘볼까요? 자, 오케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너무 많이 줬나요? 자, 다시 클릭하시고 60 주겠습니다. 안으로 약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거는 다시 그리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리나요? 그건 일단 찍어서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이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는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하실 때마다 다르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빛이 이렇게 빛샘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어디 유리창이나 이런 유리에 반사돼서 빛이 이렇게 퍼지는 이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잘은 안 나와요. 거의 이제 이런 도형을 이용한 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별을 그렸을 때 여기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쉬프트를 눌러서 자, 요것도 직선으로 빼줄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빼서 꽃 모양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본 도형을 최대한 활용하면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뾰족하게 만들면은요. 요렇게 만들면 뾰족한 자, 요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작업이 훨씬 더 편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것도 전부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다 적용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안내선입니다. 이 안내선은 정말 중요해요. 이 GTQ 시험에서는 이 안내선 없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안내선은 뷰에 가면 룰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쇼 룰러를 꺼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꺼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내선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를 또 꺼내서 자를 잡아야 돼요. 이 바깥쪽 잡지 마시고 이 끝부분 말고 이 중간에 안에 그냥 잡고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이 자도 안내선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 잘못해서 이렇게 안내선까지 움직이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안내선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뷰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가이드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락 가이드를 주시면 이 가이드가 선택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얹어놓고 작업할 때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이제 가이드 기능인데 이 가이드는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GTQ 일러스트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이 가이드를 갖다 놓고 정확하게 맞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 만드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습관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어서 이 지우려고 그러면 뷰에 가서 가이드에서 언락 하고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리어 하면 있던 거 싹 다 지워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와 기본 펜 툴의 여러 가지 사용법을 익혀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